요번에 소개하는 건 파티클입니다. 파티클. 자, 이 대상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어, H를 눌러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씬 컬렉션에 H를 누르면 가려지죠. Shift A죠. 메쉬에 플레인을 하나 추가시켜 줍니다. 내비게이션 N. 자, 근데 녀석을 찍고 난 다음에 파티클 속성을 줄까 해요. 파티클이 어떤 애냐 하면은 여기 modifier properties 밑에 보면 particle properties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딱 눌러주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플러스 이 키보드를 꾹 눌러주시면 particle system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쓰셔도 되고 글쎄요. 이건 뭐 여러분 한국어로 쓰려면 뭐 불꽃 예? 아니면 뭐 프레임 프레임이 FLAME 프레임 이렇게 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파티클 시스템이 돼 있으면 아래도 여기도 동일한 이름을 해주면 안 헷갈릴 겁니다. 오케이. 똑같네.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아직까지는 느낌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타임라인 밑에 있는 여러분 블렌더에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영상 편집하실 때 플레이 버튼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공 같은 게 떨어져요. 공 같은 게 떨어지는데 타임라인을 펼쳐보시면 아무 변화는 없습니다. 슝슝슝슝슝. 자, 이 화면을 F12를 눌러서 볼게요. 가려놨던 큐브가 있죠? 큐브는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준비했는데 이거는 렌더링 할 때 아예 안 보이게 해주는 카메라 X 표시입니다. 어디 보자. F12 누르면 파티클 효과 직접 안 보입니다. 그래요? 네. F12는 이미지 뷰로 얘를 잠시 보는 거죠. 렌더 이미지. 자, 이 상태가 일단 기본이고요. 요 무렵에는 우리 저장 한번 해줘야 되겠는데요. 오늘의 키워드가 프레임이죠. 불.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프레임. 어떤 효과 요소로 혼자 쓰면 좀 재미가 없고요. 이걸 이제 준비를 저장까지 해놨고요. 값의 변화 그냥 쓰셔도 되는데 라이프 타임과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 랜덤이스.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틀어보시게 되면 계속 떨어져요. 계속. 이 라이프 타임을 얘 생명을 한 15 정도로 한번 조절해 볼게요. 물론 이제 데이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15 정도에 놓고 틀어보겠습니다. 조금만. 15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나 30으로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30으로 해도 돼요. 여기 30, 라이프 타임 30. 50 어때? 나는 30으로 할래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라이프 타임 랜덤이스. 이 랜덤이스라는 건 이제 너무 똑같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들고 뭐 하니까 좀 다르게 1포인트, 1포인트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약간 랜덤하게 좀 랜덤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일정한 방식이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한번 세이브. 자, 그러면 현재 이제 플레인 상태 여기 지금 보이는 할로우라는 애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렌더라고 있어요. 렌더, 할로우. 예, 할로우 이 지금 보이는 할로우 대신에 오브젝트를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는 예, 지금 현재 오브젝트 제가 하나 준비한 애가 큐브거든요. 큐브를 뜬금없이 지금 보이게 했어요. 잠깐만, 이게 뜬금없이 애를 다 가리고 있어서 G 누르고 제 마음대로 막 움직여 봤습니다. G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G. 예, 뭐 그렇기도 하지만 조금 크기를 좀 줄여봤습니다. 너 기다려봐. 잘 보세요. 바로 얘인데요. 아직 아니 할로우에서 번두고 난 다음에 효과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봅시다. 찾아가서 프레임 효과가 있는데 렌더의 효과가 사라져 버렸어. 예, 그러면 여기 오브젝트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오브젝트 부분을 카메라를 할 수 없잖아요. 큐브. 지금 현재 있는 큐브에다가 이제 이름을 잘 정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줘야지 얘가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한번 틀어보세요. 이, 이 큐브 크기가 크면 크게, 작으면 작게. 이 큐브는 존재하고는 있지만 아예 큐브를 카메라에는 안 잡힐 수 있게 이게 이제 그림에는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안 보이면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F12를 눌러볼게요. 진짜 얘네만 보이죠? 그래서 거기 카메라에 눈표시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큐브. 아이 저 이름이라도 저기 멋지게 주시면 어떨까? 뭐 입자, 뭐 파티클 이렇게 해도 되는데 큐브 그대로 이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느낌을 먼저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자, 현재 이제 파티클 효과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정했던 렌더 오브젝트를 지정했는데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조금 조절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 다양한 크기로 변하는 부분을 해볼 예정입니다. 값의 변화가 꼭 데이터가 딱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일단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되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위에 있는 스케일 부분을 0.2, 점 포인트 2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랜덤하게는 0.5, 예, 20%와 50% 크기로 조절한 거예요. 20%와 50%. 20%가 싫으신 분들은 나는 3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꼭 값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나는 60%를 할 거야. 랜덤하게. 보시면서 직접 조절해 보세요. 내가 말했지 너무 크다고. 예, 0.2, 그 다음에 0.5, 0.5, 0.6으로 보내볼게요. 어떻게 나타나? 예,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 이거 거의 수치는 여러분 조금씩 바꾸셔도 돼요. 라이프 타임이 좀 짧았구나. 라이프 타임을 라이프 타임이 이미션이라는 위치에 있는 이 라이프 타임이었죠. 요거 앞에 있는 수치를 제가 또 건드려 본 거예요. 그냥 쓰지 또 왜 건든겨? 음, 물은 계속 흘려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뭘 건드셨나요? 라고 한다면 라이프 타임을 변동 심하게 좀 바꿔봤습니다. 오케이? 42, 45 그래. 상상상상상상상상 내려가는 느낌이 물 같은 거 흐르는 그런 걸 해줘도 괜찮겠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틀려서 꼭 항목 값들을 좀 건드려 보시면서 음,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에가 끊어지는구나. 자, 방금 앞에서 해봤던 데이터들을 건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죠?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드 웨이트라고 하는 이 연애 이제 파티클 안에 있는 애들이니까 렌더는 접어주시고 이미션 접고 보셔서 필드 웨이트라고 있다고 해요. 필드 웨이트에 그래비티 값이 1로 돼 있는데 1로 돼 있으면 안 되고 0으로 놓고 엔터 쳐볼게요. 0으로 주니까 애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죠. 좀 기다렸다 나오는 느낌이 들긴 하죠. 애니메이션의 변화 안 줬는데
네, 그래버티.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수치나 이런 거를 여러분 보셨다가 아까 했던 렌더의 스케일이 너무 컸다라고 한다면 사이즈를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 자유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얘 크기를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큐브의 크기를. 네,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그래비티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건 중력이라는 뜻으로 떨어지느냐 이 수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꼭 값의 변화를 좀 보시면 꼭 제로해야지 위로 올라가는 형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스페이스바. 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벨로서티라고 해서 스피드. 벨로서티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벨로서티. 우리말로는 이제 스피드라고 하는데 미터 퍼 섹, 미터 퍼 섹이에요. 그래서 1초에 몇 미터를 가느냐 이건데 기본이 1미터거든요. 이거를 약 2미터, 2.2, 2미터 보겠습니다. 그 이상이면 또 어떨까요? 그 이상도 괜찮고요. 그 값을 요거 조절하는 거에 따라 틀린데 약 2미터 정도 주시게 된다면 예, 2포인트 이렇게 해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스피드 이 바로 벨로서티 자리에 노멀 초당 2미터 초당 2미터 그다음에 랜더마이즈 이 자리에 랜더마이즈를 0.23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를 0.23 보겠습니다. 랜덤하게 또 여러분 느낌이 맞아야 돼서 제가 앞에 값을 바꾼 거에 따라서 좀 영향이 날 수도 있겠네요. 자, 요 정도까지 변화. 앞에 줘봤던 노트를 제가 좀 제공해 드리니까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 값을 스텝 4, 거기 맞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치 적용했던 내용들, 노트가 아무리 영상이 뛰어나도 노트만한 또 튜토리얼이 없죠. 자, 여기까지 조절해 봤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의 크기를 약간 줄여보시면 좀 이렇게 멀리 있던 애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큐브의 크기도 관련이 있지만 그래서 자체 큐브의 크기 플레인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얼마라는 거야? 우린가요? 그래 너 플레인 S 오 공축에서 모여 있죠? 네, 확실히 조금 달리 보이죠? 네. 라이프 타임을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될 것 같네요. 라이프 타임 데이터 잠깐 멈춰봤고요. 네, 모든 데이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임을 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요. 프레임에서도 이제 대상을 좀 확인해 보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카메라 모양의 렌더 프로퍼티스에서 지난번에 LED 등처럼 빛을 방출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렌더 엔진은 EV 렌더러로 앰비언트 오큐션과 블루밍 두 개를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대상에다가는 자체 지금 누구한테 주냐가 중요한 건데 큐브입니다. 큐브에다가 주는 거예요. 큐브. 예, 다시 돌아온 상태죠. 예, 지금 보이고 있는
대상의 이 큐브에다가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가 파티클이 된 거니까. 대상을 렌더 뷰 상태에다 맞춰 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뭐 렌더 뷰 요 상태에다 맞춰 주셔야 되겠죠. 뭐 어 그냥 지금 보면은 그냥 연기처럼 보여요. 검은 연기처럼 보이는데 얘가 이제 컬러가 부여도 되고 하는데 우선 먼저 녀석 큐브에다가 어, 꾸밈을 좀 줘야 돼요. 머터리얼 프로퍼티스에 가서 이걸로 돼 있는데 프린시파이드 BSDF를 이 녹색 얘를 누르신 다음에요. 네, 이거 녹색 서페이스 맞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이거를 이미션 아까도 이미션이 나왔거든요. 그 이미션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이미션으로 일단 맞춰 주시고 근데 이 자체로는 빛을 방출하지 못합니다. 자, 일단 렌더 엔진 EV에서 그 두 가지의 샘플링 파트 밑에 있는 그 앰비언트 오큐전과 블루밍, 그 다음에 방금 이미션의 그 머티리얼 파트를 약간 레드 컬러로 해서 불꽃 같은 느낌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장면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렌더러가 EV로 되어 있고 이 두 가지죠. 앰비언트 오큐전과 블루밍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셔야지 불꽃 같은 느낌이 잘 나오겠고요. 지금 선택하는 거 큐브입니다. 큐브 자체에 머테리얼 프로퍼티스에서 얘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은 약간 불 느낌이 좀 나와야 되겠고요. 그렇죠. 여기 약간 레드 컬러로 맞춰주시고 누구한테 큐브에다가 주는 거고요. 여기 빛을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렝트 값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런 느낌? 예, 저런 느낌입니다. 제가 주고 있는 거는 바로 예, 뭐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이 친구는 우리 눈에는 이제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 개의 속성이 좀 꺼져 있어야 되겠죠. 꺼져 있어야지 큐브 F12를 눌렀을 때 이런 느낌으로 좀 보이겠죠. 카메라도 이제 잘 잡아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월드 프로퍼티스. 현재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컬러라고 있는데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를 블랙으로 주시면 좀 반 분위기가 좀 나와요. 여기 월드 프로퍼티스 여기서 컬러를 찍고 어둡게 주시면 그 진짜 반 분위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다 어두운 공간일 뿐이지 예, 이거 말고 이 컬러 대신에 이걸 눌러보면 Environment Texture 예, 이거죠. 요걸 체크해 주시고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 바로 이 컬러의 Environment Texture 누르시고 제가 추가해드린 밤그림 PSD 파일, 포토샵으로 만든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또 분위기가 완전히 좀 틀려집니다. 자, 바로 컬러 대신에 Environment Texture. 뭐 지금은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이거 누르고 준비한 이미지 반 분위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그쵸. 예, 포토샵으로 만든 배경이 이렇게 딱 등장하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좀 살죠. 이러면 안 됩니다. 분리해서 안 되겠고요. 자, 요런 예는 유튜브에 이런 그 애니메이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요거 보셔가지고 기타 나머지는 어 여기 주변 그리고 카메라 뷰를 먼저 맞춰봐야 돼요. 넘버패드 제로에서 전체 배경이 보여야 되니까 N 내비게이션의 N이죠. 뷰에서 카메라 투 뷰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죠? 뷰 락에 카메라 더 뷰. 그렇죠.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해주고, 큐브가 너무 크다. 그럼 큐브를 조금 줄여 씌워야 되겠네요. 큐브. 됐나? 이런 느낌이면 좋아. 네,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굴려서 안 돼요. 굴려서 안 되는데요.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고요. 카메라 대표는 이제 딱 어느 뷰가 딱 좋다라고 하는 상태까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는 큰 변화는 없죠. 자, 근데 요것만 쓰자니, 요것만 쓰자니, 그래서 여기는 실제 라이트 하나를 삽입해 주시면 좋아요. 자세히 휠을, 어, 카메라 대표는 체크 꺼주고요. 휠을 당기시면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죠. 네. 어이구, 뭐, 초승달이 떠 있네요. 바로 여기, 오리진. 오리진 있는 곳에다가 조명 하나를, 조명도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여기가 너무 그냥 이렇게 보여서 조명 하나를 여기다 심어볼게요. Shift A, 추가하기 누르신 다음에, 라이트, 포인트 조명 넣어볼게요. 포인트. 포인트를 넣는데 눈에는 잘 안 띄시죠? 예, 바닥에 이렇게 있어서 그래요. 슬래시 누르면 조명 자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거를 약간 위로 G 누르고 Z 방향으로 약간 띄워볼게요. 슬래시. 예, 존재감은 좀 느껴지지 않는데 이 조명 찍고 난 다음에 이 10W짜리는 힘도 못 내요. 한 1000W짜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느낌 약간 나오죠. 이 조명은 크기를 늘리지는 못해요. 단 이제 빛의 세기만 2000W로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조명이 커지나? 조명이 커지진 않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 조명 색깔을 하얀 색깔 대신에, 여러분들 색깔을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약간 노란색 바트로 놓고, 최고로 좀 올려봤습니다. 이 조도를 올리거나 낮추는 부분도 그 스포트라이트나 이런 것도 안 어울리죠. 포인트 조명이 좀 어울립니다. 에어리어 선, 예, 선은 말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포인트 그 자체에서 발광하는, 예, 이런 느낌을 넣었을 때 얘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 플레인 자체가 없어지면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을 조금 덮어주셔야 될 것 같네요. 3번 누르고 G 약간 좀 띄워볼까요? 띄운 상태에서 모양을 좀 보시죠. 음, 자, 조명, 라이트, 조명의 파워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명이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주변이, 예, 원래 이제 화재가 나면 안 되는데, 예. 자, 지금 뭐 두 개가 동시에 떠 있는데, 예, 바로 플레이. 제가 G 누르고 다시 원점이라면 Alt G를 누르면 원점 자리로 좀 떨어집니다. 결과물을 보셨을 때, 어이구, 예, 뭐, 근데, 요것도 이제 수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까 라이프 타임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봐서 큐브에다가 적절히, 파티클 안에서 좀 손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 타임, 뭐, 앰비언트, 라이프 타임, 최고, 퍼스트, 엔드, 저기 우리가 보통 250프레임까지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1프레임부터 불이 나가기 시작하고요. 250프레임이 맨 마지막이라 250프레임 정도로 놔줘야지 제대로 된 불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죠? 이렇게 끝까지 끝날 때까지 요거 라이프 타임의 퍼스트 스타트 프레임 스타트와 엔드가 1부터 100이라고 한다면 불이 끊어져요. 불이 끊어집니다. 멀리서 보시면 100 지난 다음부터는 불이 끊어져요. 그래서 라이프 타임은 끝나는 시점까지. 이거 어디 갔어? 100프레임까지 했잖아. 요거. 이 프레임 250까지 있는 애거든요. 이거 봐서 250까지가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1프레임부터 이제 음, 불꽃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주변은 산세를 만들어줘야 돼요. 산세를 만들어줘야지 분위기가 좀 나오지. 많은 블렌더로 작업하신 분들 걸 해외 유튜버를 보니까 예, 저기 뭐 너무 황량해 보이는 공간에 엄청 불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주변에 예. 자, 그리고 이제 불꽃의 개체수가 좀 많죠. 여기 보면 이미션이라는 곳에 이게 1000개예요, 1000개. 넘버가 1000개다 보니까 500을 한다면 줍니다. 훨씬 줄어서 올라가는 거 보면은 불이 너무 가지 않게 조금 올라가다가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예, 100개로 좀 줄여볼게요. 예, 조금 올라가다가 또 띄엄띄엄 보이죠? 띄엄띄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감춰놨던 큐브를 어느 정도 크기로 정하냐에 영향이 나기 때문에 보셔서 큐브 크기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이구, 눈부시다. 자, 밑에 있는 플레이는 봐서 제가 100이라고 했는데 한 2배 정도 눌려볼게요. 200. 예. 그리고 이 서서히 애들이 여기서 튀어나오다 보니까 진짜 불이 막 깜빡깜빡 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네요. 확실히 조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친구는 보이지만 X 아예 안 보이고 이미 이제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자, 이 주변에 뭘 저 지형을 하나 진짜 또 플레인을 하나 데려올게요. 애드의 메쉬의 플레인. 앞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래요. 얘는 무관합니다. 밑에 그림자 보이시죠? 원래 불꽃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Sorry. 자, 분위기를 이 주변에 있는 야산 분위기랑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보면 여기 이만큼의 그 공간에 약간 언덕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려고요. 전체가 면 페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페이스 선택해서 A, 그렇죠. सब디바이드는 이때 통합니다. 일단 공평하게 सब디바이드, 애들을 필수적으로 나눠놨죠. सब디바이드 값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요. 지형 지물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최대 10개까지 늘어나고요. 마우스 오른쪽 또 सब디바이드를 누르면 거기에 더 많은 칸들이 나눠져서 안에 공간이 확보가 되고 외곽은 약간 튀어나오게 해서요. 다른 질감, 다른 머테리얼, 컬러를 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만 저기 쪼개게 되면 좀 느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요. 포토샵 같은 라쏘 툴이 있어요. 점들이 어떻게 돌출될지 몰라가지고요. 그냥 나름 피해가면서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원시적인 방법 쓰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G 누르는데 여기에 이걸 누르게 되면 프로포셔널 에디팅 이걸 누를 때와 안 누를 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이 상태에서 G 누르고 Z 방향으로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약간 지형, 지형을 좀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죠. 근데 언두 여기 있는 프로포셔널 에디팅 이걸 체크한 다음에 G 누르고 Z 방향으로 좀 올려볼게요. 주변이 같이 따라와요. 이거 보실래요? 출렁출렁. 이죠? 물같이 좀 출렁출렁거리죠? 나 가니까 너도 좀 부수적으로 좀 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구도가 어떻게 잡고 있냐가 중요해서.
여기다 옮겨 놔 보겠습니다. 예, 봐서 여기에서는 뭐 오브젝트들이 안 겹치니까 글쎄요. 짧게 보자면 실린더가 좋겠습니다만 그냥 전 큐브를 좀 이용해 볼게요. 나무, 음, G, Z 위로 조금 올려주고 이때는 센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G, Z로 위로 면이죠. 페이스 A, G, Z 쭉 띄워서 바닥 기준으로 놔주겠고요. 이 바닥에 좀 떠 있으면 안 되니까 Alt G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면을 위로 좀 올려주고요. 여기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누가 이걸 나무라고 해? 하지만 나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컨트롤 R 얘를 약간 당기시면 루프 컷이 잘 잘려지거든요. 위아래 적당히 이동. G 누르고 약간 뭐 이렇게 약간 나무가 좀 삐뚤삐뚤 음,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을 잡고도 Alt 루프 컷이죠. 클릭하고 Alt 루프 컷. 아, 루프 셀렉트. 루프 셀렉트. 약간 뭐 꼭 이렇게 딱 어색한 건 아니지만 한번 넣어봤고요. 전나무. 음, 연이 조금 덜 들어가는 걸로 나무 같은 느낌. 많이 이걸 쓰시더라고요. 메쉬에 가서 바위로도 한번 써먹은 적이 있는데요. 요거 면이 많아서 요거는 원을 둘러가면서 더 많은 애들이 생겨가지고요. 예, 이거 보시죠. 이게 이걸로도 많이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전나무 뾰족뾰족한 거 G, Z, S, Z 방향으로 납작하게 잘못하면 파라솔 같은 느낌이 나와서 1번 S, Shift D, G 적당하게 Shift D. 네, 이렇게도 약간 전나무? 전나무 아닌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도 나무 같은 느낌을 볼 수도 있겠죠. 꾸미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네. 표현. 예, 그래서 나무 재질 일단 저장은 트리. 예, 그래서 하나를 잘 만들고 난 다음에 S 됐습니다. 여기다가 색깔만 넣어서 잘 만든 다음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세이브. 예, 나무를 뭐 큰 신경 안 쓰고 좀 만들었는데 요거는 네, 여기 있는 네 개는
여러분 이렇게 네 개를 따로따로 갖고 다니기에는 관리가 힘들거든요. 예, 각각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지금 보이는 그쵸, 원뿔 모양이죠. 원뿔은 애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글쎄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예,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애들을 묶어줍니다. 묶어줘서 이건 하나예요, 하나. 잠깐만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J. 네,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 개, 두 개. 지금도 얘는 이제 녹색으로 제가 좀 바꿔볼게요. 머테리얼 플러스 뉴 색상은 녹색 계통의 색상을 반영해 주되 렌더 뷰로도 놓고 보겠습니다. 반짝이는 게 좀 덜 해야 되겠죠? 바로 스페큘라를 떨어뜨려 주셔야지 반짝임이 좀 없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조명이,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위기겠죠, 이런 분위기. 스페큘라는 무조건 반짝임을 느껴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여러분 그 토이스토리에도 보면은 그 녹색의 그 미군 병정처럼 보이는 토이스토리 원에 보면 나와서 발 붙어 있는 그 친구들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그래서 스페큘라는 무조건 제로 놓으시고, 자 얘는 나무니까 이제 나무는 밑에 바닥을 또 지켜봐야 되니까 기존에 기존에 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나무 재질이 약간 약간 밤색을 띄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밤색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오케이, 됐습니다. 의외로 저기 윗부분을 많이 넣었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두 개의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컨트롤 J만 누르시면 하나가 딱 돼서 그 컬러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얘는 큐브라고 하면 안 되겠죠. 트리 하나, 일단 트리 하나를 준비해 봤고요. 자, 세이브 잘 해주고 얘를 복사. 예, 여기 옆에 이 동네에다가 컨트롤 V. 예, 들어왔죠. 어이구, 불타고 있어요, 나무가. 자, 오브젝트를 컬러가 안 들어가 있는 기본 솔리드에다 놓고 어디다 배치해야지 좋을까? G 눌러서 뭐 글쎄요, 이 주변에 나무가 몇 개, 어이구, 들어간 것처럼 놔줘야 되겠네요. 음, 넘버패드 1번. 와이어프레임, 예, 와이어프레임. 혹은 와이어프레임을 직접 볼 때 또 Alt Z로 와이어프레임을 쓰기도 한다고 해요. Alt Z. Alt Z로 놔도 애들이 이게 비껴 보이거든요. 단 이렇게 겹쳐 보인대요. 겹쳐 보인다고 하니까 Alt Z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이렇게 약간 푸시된 것처럼 보이니까. 글쎄, 이거는 여러분들 나무 모양 바뀌면 그대로 바뀌는 거 아시죠? Alt D를 눌러서 지금은 뭐 옆에다 애기 나무도 준비하고요. 어디서 봐야 되나 이제. 나무가 몇 개 있으면 되지 않나요? Alt D. 회전도 좀 줄까요? 이렇게 바꿔서 Alt D. Alt D는 이제 기존에 나무 하나 바뀌면 다 바뀌는 거죠. 글쎄요. 이렇게 나무가 몇 개 좀 심어 있는 것처럼 좀 해볼까요? 렌더 뷰에서 본다면, 어이구, 잠깐만. 이 나무들이 여기 흙에 막 묻혀 있네요. 네, 이게 분위기 따라서 만든 거니까. 지금은 뭐 위에서 보는 게 이래서 자, 그리고 땅들이 너무 창이 좀 지죠. 그래서 땅들을 조금 변화를 좀 줘야 되겠네요. 이게 아까 제가 어, 서브디바이드 갖고 나눴던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UV 맵이라는 거 배웠어요. UV 맵은 이미지, 여러분 가우시안 블러는 여기는 안 되거든요. 가우시안 블러나 붓터치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풀 느낌을 좀 심어주고 싶다. 이런다면은
여러분 현재 보이는 얘 있죠? 예, 플레인이죠. 플레인. 지금은 랜드라고 이름 바꿨죠. 요거를요. UV 에디팅 요 자리 넘어가시는 거야. 그러면 녀석이 페이스 전체 얘 에디트 모드에 들어간 건데 A 누르면 전체가 다 잡혀요.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렇게 그물망처럼 보이죠? 네, 왜냐면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보이는 애들을요. UV 에디팅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가서 UV 자리 가신 다음에 지금 보이는 애를 맵스 PNG로 내보낼게요. PNG로 익스포트 UV 레이아웃 이렇게 PNG로 나가거든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컬러를 여러분들이 붓터치라던가 가우시언 블러 아니면 이미지를 여러분 검색해서 찾으면 잔디밭이나 이런 데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들과 적절하게 조화를 준다면 꽃이 약간 핀 거 들판도 얻어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예, 여기서 요걸 딱 누르시면 나가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곳에다 작업하는 곳에다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그냥 제가 작업하는 USB 여기다 랜드 PNG 아니면 찾기 쉬운 픽처라던가 비디오 방 여기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은 랜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NG로 나가죠. 사이즈는 1024, 1024. 그 다음에 오파서티는 그냥 100으로 놔볼게요. 예, 이렇게 PNG로 나가기. 그리고 이름을 잘 정해 주셔야 되겠죠. 랜드. 자, 요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열어보시는 거예요. 어? 자, 이제 내보낸 이제 PNG 이미지를 열어야 되겠죠? 포토샵에서 여셔가지고, 자, 이제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본 거예요. 이 PNG 이미지에다가 여러분이 꾸미시면, 뭐, 가우시안 블러나 뭐 여러 가지, 단색으로 채우려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질 찾으셔도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림 분위기다 보니까, 그림 분위기 좀 맞춰볼게요. 일단, 렌더링 떴던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참고해 보시면 더더욱 좋을 텐데, 아니면 짧게는 스크린 캡처도 괜찮겠죠? 스크린 캡처로 제가 보여드려 볼까요? 이거는 이런 표현이었고 여러 개가 눌려 있었으니까 자 이거 UV 맵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럼 그냥 일반 레이아웃으로 넘어가시면 분위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온 거예요. 이게 뭐고 이게 아유 그림 자체가 너무 멋있다. 근데 임의로 제가 이렇게 Shift 윈도우 S 아니면 F12를 눌러서 현재 보이는 뷰를 간단히 저장해서도 이미지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어, 이미지 세이브해서 이렇게 저장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 이미지를 포토샵에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는 복사했던 걸로 붙여보겠습니다. 그치. 잔디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드로퍼를 이용해서 아이드로퍼 색깔을 이런 데서 하나 좀 뽑아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거는 뭐 평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덮을게요. 음, 예,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안에는 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흙 분위기를 이런 데서 골라봤습니다. 자, 이건 다 무시할게요. 이런 분위기예요. 오케이? 이런 분위기에다가 레이어 하나 깔아주고 브러쉬? 브러쉬를 이용해서 앱스트랙팅? 이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터치를 내보겠습니다. 야, 지금 이거 보면 여기는 흙이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약간 부드럽게 조금 틀려도 돼, 여러분. 네. 혹시 뭐 꽃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더욱 좋을 텐데
그리고 꾸미기 좀 귀찮으니까 어, 보통 이 정도로 잡아보겠고요. 뭐 쓸 일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브러쉬 말고 펜슬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펜슬 중에 뭐 쓸만한 애들이 있을까? 외부에 있는 이미지나 이런 걸 쓰셔도 괜찮아요. 픽사베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모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은 저는 이 정도까지만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레이어 3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참고했던 이미지라 지워보겠고요. UV 맵 같은 경우는 PSD도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PSD요? 예, 그러면 지금 흙 만든 애는 노말 말고 디졸브를 눌러볼게요. 디졸브는 뿌려지는 것처럼 흙 뿌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노말과 디졸브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실래요? 디졸브는 저런 느낌이 나오네요. 어우, 너무 심각하죠? 음. 노말, 노말과 그 바로 밑에 있는 디졸브를 한번 잘 조합을 해볼까? 컨트롤 J, 디졸브가 들어가면은 이런 느낌이네. 아이, 예. 좀 너무 거칠죠? 예, 모래사장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뭐, 예, 뭐, 그냥 디졸브가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흙이 막 군데군데 보여서 약간 이 사이사이에 풀들이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처럼 제가 표현해 봤던 거예요. 너무 큰가?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를 약간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지의 주인공이에요. 세이브 한번 해볼게요. PSDY. 네, 랜드라는 이름의 단지 여러분이 만드셨던 이 자체의 머티리얼을 어우 고생 많았어. 이 두 개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개를 쓰고 있었던 거였는데 네, 플러스 누르고 뉴 누른 다음에 이거는 그냥 UV라고 하겠습니다. UV만 써보겠습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보셔가지고요. 베이스 컬러 앞에 있는 노란색 누르고 이미지의 UV는 이 노란색 누르신 다음에 베이스 컬러에 이미지 텍스처 그리고 오픈을 통해서 준비한 이미지를 PSD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애들이 있다면은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찍고 기존에 있는 애들은 미안하지만 X 이렇게 너무 거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일부는 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디졸브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디졸브를 빼시고요. 디졸브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해서 더 터치하실 분들 터치해도 돼요. 어디서 꽃 같은 거 있으면 꽃 이미지 같은 거 가져오셔도 돼요. 픽사베이 쳐보면 나온다고 했죠, 제가. 네, 저기 꽃 그림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포토샵에서 현재 레이어죠. 현재 레이어에다가 FX 패턴 오버레이라는 걸 제가 찾아볼게요. 패턴 오버레이 보면은 패턴으로 제공해 주는 것 중에 그래스라는 게 있어요. 예. 바로 이런 느낌? 어디 볼까? 너무 큰데. 이런 느낌? 이 조그만한 그 패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글쎄요, 실제 크기로 비교해 본다면은, 질감이 좀 느껴지나 모르겠는데, 글래스, 예, 이 노이즈 낀 것처럼 보이는 얘인데, 이 사이즈를 좀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이구, 플루킴이 좀 느껴지시죠? 어, 예, 훨씬 난데. 아니면 이거는 마른 느낌인데, 사이즈를 제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어, 풀이 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건 잔디는 아닌데 이파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네요. 이거 너무 층이져 보이고요. 저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예, 첫 번째로 두 번째가 결이 있어 보이네요. 예, 요걸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다고 해요. 세이브 한번 해본 다음에 어, 네, 느낌 보고 또 아니면 뭐 다른 방법, 네, 찾기만 해서 그 그림만 찍어주면 되니까. 예, 지금 느낌상 이렇게 나왔네요. 휠을 당겨볼까? 너무 반질반질하죠? 이거는 스페큘라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 스페큘라는 제로. 예, 오, 예, 어떻게 느낌 보죠? 어때요? 약간 그 잔디들이 약간 좀 결이 심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나무들은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만, 아, 이건 좀 아니군요. 요거는 분위기상 잡아봤죠. 예, 뭐 아주 좋은 분위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애들 같은 경우는 탭키 눌러서 찾아 들어간 다음에 요거 하나만 요 부분들만 다르게 해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바위 암석이라고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부분 같은데 일부분만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위도 괜찮고 면으로 쉽게 하죠. 뭐 셀렉트 박스 요 위가 약간 돌출된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기존 거 무시하고 플러스 누르고 뉴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색상을 주변에 있는 걸 참고로 해서 뽑아보고 그 다음에 어사인만 해주면 예, 거긴 너무 표시가 나는군요. 예, 언두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대 어색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UV맵 반영이 돼서 이런 느낌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너무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약간 이동해야 되겠네요. 네. 하면서 주변에 어떤 풍경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들어가 있는 예, 소스, 이미지 소스까지 반영을 해서 좋은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카메라 또 뷰, 어느 화면이 제일 멋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셔서 어, 가장 괜찮은 뷰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예, 요거를 영상으로 메모해 주신다면 예쁜 느낌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예, 표현 한번 해봤습니다. N 내비게이션 카메라 뷰 이런 뷰 F12 눌러서 분위기를 보고 영상으로만 이제 나가면 되겠죠. 예, 저쪽이 좀 끊어서 보입니다. 뒤에 멀리 모두 보여야 되겠죠. 이쪽 라이트가 상당히 세 보이는데 예, 뭐 빛이 올라가면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거는 약간 사실적으로 조금 떨어지지만 잘 잡아서 표현해 주신다면은 그리고 실제 앞에 조명까지 같이 넣어서 그래요. 조명까지. 그죠? 자, 괜찮은 뷰에 맞춰주시고 영상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자, N 내비게이션. 자, 카메라 뷰.
F12. 예, 이런 뷰로 영상은 나갑니다. 스틸 이미지로 이 장면을 이미지에 save as, save a copy, 비디오 방에 내보내고, 이제 최종적인 내용은 250프레임까지? 예, 250프레임까지. 글쎄요, 뭐 카메라 뷰가 한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카메라 뷰를 좀 다르게 좀 잡으시려면 멀티 카메라나 그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겠죠. 자, 일단은 내보내는 거는, 자, 여기 종이 출력하는 모양 누르고, 내보내는 위치는 비디오 방 아웃풋 자리에서 비디오 방을 추천해 드리겠고요. 거기에다가 포맷은 AVI JPG, 용량이 적습니다. 이름을 안 써놨기 때문에 글쎄요. 캠프파이어 조심하자. 캠프파이어 이름에 AVI JPG 급. 자, 렌더의 렌더 애니메이션 컨트롤 F12. 자, 이렇게 나가면서 휠을 약간 좀 당겨.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